네, 이제 시작했을까? 안녕하세요. 보이나? 오랜만에 또 다시 나와가지고 두 네. 번째 출연, 네. 두 번째 출연. 지금 라이브 시작한 거지? 자, 인사부터 좀 할까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을까? 오늘 이제 강원대하고 중앙대 시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원광대와 중앙대에 대한 후기도 이야기하고, 강원대 시험도 간단하게 좀 썰 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뭐 상륙대라든지,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충북대라든지 등등을 좀 같이 두루두루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우선 들어왔을지? 네. 아, 채팅창 이제 가운데 이렇게 좀 이거 좀 치울까? 어떻게 오늘 좀 시험 잘 봤어요? 다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때 좀 강원대 시험 보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중앙대 시험 보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건데 아마 중앙대 시험을 많이 봤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중앙대 좀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의학대 편입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그 학교 내 여러 건물 그래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 안내도 굉장히 좀 이것저것 좀 그 안내가 좀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학생이 아니면 안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시험 보고 있는 중간에도 혹시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번에 이제 동국대는 그냥 시험장 뭐야 건물 안에 못 들어가도 캠퍼스 내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당국대도 그렇고 근데 중앙대는 아예 뭐 캠퍼스 못 들어가게 좀 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냥 근처에서 네, 좀 보고 있었는데 아, 네, 그 오늘 시험 망쳤다라고 느껴지는 학생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우선 간단히 오늘 이제 시험 본 거가 중앙대니까 중앙대에 대한 이야기 쭉 하고 그리고 우리 조교님은 이제 원광대 시험 보고 왔거든. 그래서 원광대에 대한 내용도 좀 이야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또 경향성이 나타날지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학교들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중앙대는 저희 이제 문제 오픈되니까 3월 달쯤 이제 기출문제가 오픈될 거예요. 그래서 그 3월 달에 문제 오픈되다 보니까 그 따로 이제 복귀를 거의 안 해요. 문제 어차피 오픈되니까 굳이 뭐 이렇게 가서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해서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1차 발표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니까 그래서 한번 쭉 시험 끝나고 오늘 시험 본 친구들 이렇게 좀 현장 수업 된 친구들 위주로 한번 불러다가 문제 어땠는지 좀 물어봤거든. 물어봤는데 우선은 가장 큰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계산이 많았다. 화학은. 그래서 계산 문제가 이제 확 증가했다는 게 글쎄요. 이게 그 전에 상황들하고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2024 학년도까지 문제하고 2025 학년도에서의 문제를 보면은 계산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지. 생물도 뭔가 좀 바뀌었다며. 생물도 약간, 식생 분쟁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 하던데. 그래서, 나름 이제 그, 화학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학생들 의견으로는 이제 뭐, 피트스러웠다? 피트 약간 느낌이 든다? 라는 이야기도 좀 하는데, 음. 근데, 모르겠다. 이게 진짜, 피트랑 좀 유사한 문제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계산이 많잖아? 그러면 요런 차이점이 생겨요. 생각보다 컷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컷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지. 계산 문제 많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했고 시간에 다 풀기 힘들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내가 느꼈을 때는 체감 난이도는 어려웠을 거니까 컷이 이제 작년보다 더 감소되지 않을까? 나는 이제 대부분 생각할 건데 안 그래. 안 그래. 이게 개념적인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유기화학에서의 반응 속도로 본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형태.
개념적인 질문이 많으면 아리까리한 것 때문에 조금 틀린 게 있거든요. 아리까리한 것 때문에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개념적인 질문이 많으면 풀 때는 쉬웠다 느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컷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틀리는 게 많은 거야. 생각보다 난 잘 맞춘 것 같은데 채점해 보니까 그때 알게 된 거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뺏겨서 못 내게 하겠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바꾼 형태가 약간 피트스러운, 그치? 약간 이제 추론은 추론이야. 그러니까 오늘 추론 형태 문제가 많았던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한번 살짝 돌이켜 보시면요, 깔끔해. 그러니까 숫자가 딱딱딱 떨어진 값의 문제이다 보니까 의외로 잘 풀어. 의외로 잘 풀어. 그래서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건데, 이렇게 자 지식 형태 문제 만들 때 또는 이제 계산 문제를 많이 하는, 계산 많이 연습시키는, 그러니까 파이널 때 그 지식 형태 문제의 모의고사를 보잖아. 모의고사를 보면 평균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어렵다고 해요. 대체적으로 다 난이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마 후기 방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달라졌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라고 하는데, 근데 합격선에 있는 친구들은 합격선은 아마 올라갈 거야. 작년보다. 그러니까 의외로 거의 다 맞췄다라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알려주기를, 뭐 시간이 좀 부족한 건 맞았는데,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 푼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풀었다는 게 계산 결과가 딱 보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 맞췄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부호나 어떤 뭐 개수나 뭐 2분의 1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낚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이제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학이 생각보다 합격선의 점수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1차 통과는 이제 60명이잖아. 그래서 5배수로 이제 1월 17일 날 1차 통관 친구들 발표가 나고, 1월 18일 날 이제 그 자소서 제출하고, 맞아? 1월 18일까지 제출한 게 맞아? 1월 17일 날 발표 난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 네, 아마 맞는 것 같아요. 1월 18일 날 제출하고, 그다음 면접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느끼기에 꽤 풀었다. 그러니까 값이 딱 있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개는 찍었지만 그래도 값이 딱 있었고, 그렇게 뭐 어렵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뭐 모르는 게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아까 이제 와서 문제 오늘 시험 본 친구들 저는 오늘 아직도 목감기가 다 낫지 않아가지고 코가 좀 맹맹한데 이해해 주시고요. 학생들 물어보니까 확실히 깔끔했었다? 그 느낌이 있었다는 거야. 어쨌든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문제 못 풀었지, 시간만 있으면 이 문제를 다 풀었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시험이다 보니까 아마 합격선의 성적은 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꽤 잘 푼 것 같아,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약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차 60명의 그 성적 차이가 아주 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의외로 더 틀릴 게 많았던 거야. 작년보다 올해 게 더 어려웠다, 그런 의견 많을 텐데, 그건 이제 평균적으로는 난이도가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시험 본 친구가 거의 한 1000명 되잖아요. 넘나? 그 1000명 가까운 시험 응시생들은 대부분 이제 어렵다고 했을 거야. 근데 합격선에 있는 친구들은 꽤 잘했을 거야. 이제 면접에서 은근히 갈릴 것 같아요. 면접에서. 그래서 지금 1차 통과한 친구들은 중앙대 면접 대비하자. 중앙대 면접. 네, 아까 보니까 그 쉘링포드? 어저께 왔던 친구 아니야? 지금 이거 보고 있나? 쉘링포드. 쉘링포드는 그 작년에 합격생 맞아요. 나하고 그 인터뷰 했던 친구인가? 중앙대 합격 인터뷰 찍었던 친구야? M 맞아? 만약에 맞으면은 맞구나. 넌 작년에 그 면접 어땠는지 간단히 후배들한테 좀 소개 좀 해주자. 오늘도 왔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면접 문제 뭐 나왔는지, 어땠는지. 그러니까 중앙대 면접에 대한 걸 좀 간단히 얘기해주면, 아, 맞구나. 반갑다. 반갑다. 너는 어떻게 1년 내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럴 때만 띡 나타나가지고 왔다고 하냐. 그, 중앙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면접이 오전 면접이 있고 이제 오후 면접이 있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70명이었으니까 좀 나눠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면접을 받고, 그 완전히 지식 형태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딱 20분 동안 그 문제를 풀고, 그다음 이제 면접장 들어가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이 문제의 해답이 뭔지, 그거에 대한 거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리즘이 떴다고? 아, 이게 떠가지고 왔다고. 아, 내게 떠가지고 왔다고? 아, 그래. 어쨌든, 그, 당연히 이제 생물 관련된, 뭐, 이뇨제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생물 관련된 이야기가 쫙 나왔었고,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쭉 설명을 해야 되는? 그래서 5분 정도 설명을 하는데, 좀 일찍 끝나면, 그냥 다 끝났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다 있냐고 하고, 다 있다고 하면 나가라고. 그래서 인사하고 나오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그 문제 푸는 걸 잘 어필했는지, 그걸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인상이나 어떤 뭐 자세나 어떤 태도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반영이 되겠지만, 결국에 이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는지,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얘기했는지, 그게 이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셰니포드 혹시 작년 문제 좀 기억나면 뭐 나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좀 알려주면 좀 좋을 것 같다. 후배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간단히 그 원광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아, 그 오늘 시험 본 거 두루두루 얘기할까요? 오늘 이제 강원대도 시험 봤는데, 강원대. 그래서 강원대 시험 본 친구들도 이제 아까 쭉 문제를 좀 알려줬는데, 강원대가 화학이 25문제, 생물이 25문제, 전체 60분? 이었던 걸로 해요. 음, 아는 내용이야? 네, 배우는 배우는 내용이야? 네, 딱 이론이 딱 있는 거야? 네, 있는 거예요. 아, 그래? 화학으로만 이제 비교한다면 뭐랑 좀 비슷한 거야? 화학으로요? 비교할 게 없어? 굳이 비교한다면 전기와 아, 그런 걸로. 등등을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오늘 강원대도 이제 화학이 25문제, 생물이 25문제, 60문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대학 준비한 친구들 이거 좀 잘 기억하시는데, 강원대도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작년까지는 좀 쉬웠거든? 작년까지 문제가 좀 쉬웠는데, 힌더사스 봐. 그거보다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강원대가 그 전년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없었던 학교였거든? 근데, 오늘 문제 보니까, 추론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지. 보니까 이제 MD 문제나 피트 문제, 뺏기 문제가 은근히 많던데. 그래서 MD 문제나 피트 문제, 뺏기 문제가 은근히 많아가지고, 그래프 문제도 많았고, 어떤 그 표로 나와 있는 문제도 많았고, 그림 설정의 문제도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비교하자면 우리 천재? 그러니까 타이머 테시스 1, 2, 3의 정도의 난이도로 그 정도의 문제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MD 문제 비슷한, 얘가 오늘 이제 시험 끝나고 막 이런 거 나왔어요 하고 막 알려주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 문제인가? 해서 이제 그 데일 루틴에 있는 교재를 캡처해서 혹시 이거야? 그러니까, 똑같다고. 이 문제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 있었거든요. 광학 이성체 관계? 서로 이제 S하고 R 관계? 그래서 델타 H가 0이고 델타 S가 0인 형태 반응? 그래서 온도가 증가되면 대문자 K가 증가하겠냐? 온도가 증가하면 델타 S가 증가하겠냐? 온도가 증가하면 소문자 K가 증가하겠냐? 그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생물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강원대도 난이도가 높아졌고, 또 하나가 충남대도 그래요, 충남대. 충남대도 MDP 문제, 뺏기 문제가 좀 많았어. 그래서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시험 보고 올해 이제 다시 한번 시험 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난이도를 다 약간 높이려는 의지가 학교마다 꽤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문제 난이도가 특이한 거, 그러니까 처음 보는 소재. 와, 이건 뭐야? 난 그런 느낌의 소재를 낸다기보다는 추론이나 개념적인 거, 그러니까 추론 문제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난이도를 많이 높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많이들 느낄 텐데, 저도 약간 느껴지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내년에 준비한 친구들은 MDP 문제를 더 많이 풀려야겠다. 그러니까 타임어택 연습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론 형태 문제에서도 이제 계산 문제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 네. 그래서 올해 아마 남아있는 학교들 전북대, 충북대, 전남대, 목포대, 우석대, 삼육대, 그다음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등의 대학들도 목포대, 우석대 마찬가지고요. 약간 더 추론 형태 문제 난이도로 높아질 것 같아요. 어, 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딱 그 특이한 거 나온 몇 개 대학 빼고는 다 좀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질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자, 1년, 이거 계산 문제 많은 형태 시험은 돼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또, 그 오늘 시험 본 걸로 또 너무 어려웠어서 확 다운될 수 있는데, 뭔가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이상한 거 딱 튀어나오면 튀어나온 걸로 어떡하지? 라고 진짜 어려울 텐데, 계산이 많다? 근데 범위는 딱 일반화이었던 거잖아요. 중앙대가 오늘 그랬다며. 중앙대 오늘이 유기화학도 거의 안 나왔다는데? 유기화학의 과학 활성 화합물인 거? 그거 고르는 거? 말고 이제 유기화학도 거의 없었고, 전공화학도 거의 없었고, 양자역학 문제 안 나왔다며. 거의 이제 일반화 수준이고, 어쨌든 약대가 이제 2학년으로 이제 입학을 하는 거니까, 좀 2학년 때 배워야 할 유기화학이라든지, 그 양자역학, 분석화, 그거 최대한 빼고, 그냥 딱 일반화로 어렵게. 그럼 이제 좀 더 추론 형태로, 그래프나 표 많은 걸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고, 원광대도 한번 쭉 얘기를 해보자. 그냥 네. 원광대도 올해 시험이 또 나왔고, 요번에 가서 좀 시험을 보고 왔거든요. 저는 같이 못 갔는데, 너는 합격을 했는데 뭘 아쉬워. 자, 눈치 챙겨, 눈치 챙겨. 원광대 좀 어땠어? 네. 원광대, 우선 원광대 시험 본 그날에 너무 추웠어요. 한파가 그랬나? 네, 그때 영하 6도였나까지 내려갔어가지고, 음, 네, 일단 날씨가 너무 춥고, 시험 끝나고 나왔을 때 막 눈보라 막 치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눈보라. 진짜로 눈보라가 막 치고. 어, 그래서 강의실도 추우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딱 도착했을 때는 되게 좀 후덥지근하게 괜찮게 히터를 틀어주셨고, 근데 또 시험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 종이가 날리니까 그냥 딱 꺼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생물 시험 끝나고 시작하기 전에 그 쉬는 시간에 다들 각자 가방에서 핫팩을 막 부스럭거리면서 추워서. 네, 추워가지고 시험 도와줘 네, 추워져가지고. 그게 좀 안쓰러워서 네, 알았어. 안쓰러웠고요. 핫팩 챙겨가야겠네. 제가 들어간 강의실이 큰 강의실이었어요. 다른 강의실은 대략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이었는데 제가 들어가게 된 곳은 거의 70명 정도의 대형 강의실이라서 세 분 정도가 시험 감독관으로 감독? 네, 오셨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신없어 하시는 게 느껴졌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시험 보는 학생이었으면 너무 긴장됐을 것 같아요. 생물 먼저 시험 봤지? 네, 생물 먼저 봤죠. 어. 일단 그거 시험 시작하기 10분 전에 시험지를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열지 말라 그래요. 이게 덮어놓는데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글씨가. 배겨나서 네, 뒷면이. 네, 뒷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결시 8, 9명, 음, 저희는 3명 정도 있었어요. 음.
그 뒷면이 보여가지고 맨 뒤에 장에 있는 한 5, 6문제를 10분 안에 먼저 풀 수 있었어요. 저는 풀었어요. 아, 세네 문제? 네. 아, 그리고 제가 거의 대놓고 이렇게 봤는데도 뭔가 제지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 그랬었고. 그리고, 생물 시험이 대체적으로 좀, 의대 결실 8명, 9명은 이제 충남대나 경성대로 간 친구들이겠죠? 그쵸? 근데 충남대가 결시가 더 많을 것 같았는데 궁금하다. 충남대 결시가 얼마큼 있었을까요? 음, 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 아무래도. 생물도. 네. 야, 어려워. 어렵다는 게 네. 특이한 게 많이 나왔다? 아니면 초론이다?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전공 지식 느낌? 좀 지역적인 느낌? 지역적인 게 많았다. 네, 지역적인 게 많고. 그러니까 작년에 의학대, 아니 그 뭐야, 양리학 나온 것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거든. 네, 맞아요. 이번에는. 이번에 양리학 부분은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 진짜 열심히 외웠을 텐데. 그니까요. 양리학 진짜 그것도 네. 진짜 뭐 진짜 똥 빠지게 외웠을 텐데 또. 안 충남은 5명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결시가. 충남 결시가 많지 않았구나. 많지 않네 생각보다. 그리고 그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막 처음 왼쪽 아래 문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데, 그 정상과 환자의 어떤 결과 상태?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얘가 이 환자가 어떤 상태냐? 라고 물어본다던가 아니면은 내 생물에서 뭐 배워서 알 수 있을 법한 게 아니었어? 음, 그냥 생소했어? 글쎄요 제가 다 잊어버려서 어렵게 느껴진 건지 음. 아니면은 이게 진짜로 전공 지식인 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럼 이제 생물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뭐 볼 수 있어? 책 같은 걸? 네, 책은 볼 수 있는데 전자기기는 절대 안 되고. 네. 못하고. 그러면 끝나고, 그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 동안에도 감독관이 그 강의실에 계속 남아있어? 한 분 정도는 남아 계셨어요. 남아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시험 시작하는 거고. 네, 그때는 시작해. 화학시험 그 몇 시에 시작했지? 12시인가? 생물이 12시였나? 네, 생물이 12시. 생물이 12시, 화학이 왜? 1시 반쯤? 1시 반. 모르겠다. 어쨌든, 그 화학은 딱 보니까, 그 1번 문제가 그 압력 단위가 나왔더라고. 와, 나 이게 진짜 깜짝 놀랐다. 740토르 하고 15 파운드 퍼 인치 제곱 하고 10m 물 하고 1바 하고 10만 106점 몇몇. 6천 얼마? 10만 6천 얼마에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드 제곱. 뭐 어쨌든 이게 단위가 PSI하고 똑같은 건데, 뭐 어쨌든 그 15 PSI가 1기압 조금 넘어가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고르는 문제였더라고. 그래서 이게 1기압 조금 넘어가서 계산해 보니까 요거하고 요게 이제 둘 다 1보다 좀 작아. 얘 이제 1보다 좀 크고 1기압보다 좀 크고 얘는 딱 1기압이고 요것도 10만 1325가 그 1기압이니까 1보다 좀 크고, 그래서 좀 작은 건 요거 두 개인데 둘 중에서 1반은 10만, 이거 오늘 이제 중앙대 문제가 다 10만 원 나왔다며. 이거 파운드 LB 파운드. 그러니까 이게 PSI랑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게 바로 하면은 R 값도 그러니까 0.082 ATM 리터 퍼 몰 켈빈을 0.08 바 리터 퍼 몰 켈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들로 ATM이 아니고 다 바로 나왔다며. 그래서 그 약간 수치적인 값에 대한 약간 오류를 좀 줄인 것 같고, 어쨌든 이러면 정답이 1번이에요. 1번. 1번이 제일 작아요. 이게 0.97 기압 정도 되고, 요거는 이제 요 나눠야죠. 10만 1325분의 10만 또 나누면 이게 대략 한 0.987? 그로 나와서 740 토르가 제일 작은 값이긴 한데, 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참 좀 그래요. 그리고 화학에서는 제일 짜증났던 게
군논이 아, 물론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 네. 군논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 우리 군논 그렇게 외웠는데, 씨. 아, 이건 뒤통수야. 그렇다고 뭐 내년에 군논을 또 안 해? 음, 해야지. 내년부터 그냥 특강으로만 하려고요, 특강으로. 정규 컬리로 안 하고, 그냥 특강으로. 군논이 나온 학교 이제 원광대밖에 없으니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냥 나머지 문제들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계산이 좀 많았던 거 있었고, 재활용이 나왔는데, 재활용. 아, 네, 재활용. 아, 이게 뭐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좀 얘기할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전공화 원 교재 쓸 때, 재활용 관련된 이 기호가 일반학 교재에 있거든? 그래서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너무 이제 쓸데없을 것 같아서, 이게 나올 줄은 또 꿈에도 몰랐다. 여기서 이 PT야, PT. 이거 PT. 그냥 페트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PT. 그러니까 1번이 1번. 요거 이제 재활용하려면 1번이어야 돼, 1번. 1번. 그래서 이 리사이클 기호가 있을 때 1번. 이 밑에 이제 이거 있었나? PT? 라고 써 있었나? 안 써 있었어요. 그냥 1만? 네. 아우, 그저. 외우라는 거잖아. 이런 걸 왜 내? 근데 여러분들, 지금 1번의 그 단위 문제? 하고 지금 요 리사이클 문제? 그 두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두 개 틀린 거 괜찮아. 틀려도 돼. 그 두 개 틀렸고, 나머지 문제는 또 그렇게 막 이상한 거 없었다는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좀 특이했어. 이 두 개 때문에 이제 시험 끝나고 막 문제가 뭐 너무 괴상한 게 많이, 내가 보기엔 괴상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의외로? 작년이 훨씬 더 괴상했지,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갑자기 양리학 막 튀어나온 게 훨씬 더 괴상했고, 뭐, 트랜스 효과라든지, 18 전자배치라든지, 그런 게 더 괴상한 게 많았고, 올해는 요 괴상한 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데, 그 이외의 문제들은 괴상하다? 도대체 이 소재는 뭐지? 라는 게 없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그 두는 게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가 떡하니 이상한 게 나오니까 헉 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거 그냥 버리고, 나머지 38개는 그래도 이상한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탄소 NMR이 나온 거, 그거는 조금, 탄소 NMR은 좀 놀랐다. 근데 지금 피크가 160을 좀 넘어가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60에서 180 사이는 요거거든. 요 탄소. 벤젠 고리는 이제 그보다 좀 작아요. 120에 30 정도가 돼서 120 정도에서 다중성 나타난 게 다 벤젠 고리에 있는 거고, 요거는 좀 노멀했던 것 같고. 그리고 3투합 문제가 어떤 거야? 5번이에요. 5번?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거 좀 3투합과 관련한 사례로 알맞은 거는 나무 뿌리가 무릅쓰한 거. 그 다음 소금, 김치. 소금을 이용해서 김치 절이는 거. 3투합. 이거 컨텐트 렌즈 세척하는 거. 이것도 3투합과 상관 있는 거 아니야? 거기는 이게 유기물질. 이게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불분명해요. 이게 네. 이거 나도 좀 아리까리한데. 그러니까 눈을 세척하는 게 있어요. 눈 세척하는 거는 그 3투합과 상관 있는 게 맞아. 원래 이제 문제 옛날 표현 문제 중에서 눈을 이제 세척하는 게 3투합 원리와 상관이 있다라는 게 있었거든. 근데 컨텐츠 렌즈 세척하는 거는 이것도 3투합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거 맞을 거야. 저도 한번 찾아볼 건데 저희는 유기물질을 약간 묵히는 과정? 근데 이것 조금 아리까리했다. 눈이 아니고 렌즈를 나도 이거는 처음 봐가지고 그러게요. 그 문제 또 되게 특이한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수소 하열 큰 거 고르는 게 나았었기도 했네요. 이런 거 지식 형태 문제. 그치? 요 연달아 있는 그치? 연속된 다이에 이게 제일 수소 하열이 크죠. 제일 불안정하니까 그런 거나 아까 가용성 이염 나왔더라고. 가용성 이염. 저는 풀지는 않고 외우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풀진 않았는데 나와서 확인은 해봤죠. 문제들을 싹 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요거하고 마지막에 PB. 네. 여러분 그 표 정확하게 외우고 갔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학교든 그 가용성 염 표 좀 외우자. 그치? 의외로 이거 침전, 얘도 침전, 얘도 침전, 이거 가용성 염, 이거 가용성 염.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도용성 염은 아니고 약간 그 나용성 염으로 좀 솔팅이 돼서 지금 요 두 개만 이제 가용성 염이고 나머지는 다 부용성 염이나 나용성 염, 침전 이 돼서 요게 나왔네요. 요건 쉬웠지. 이건 이제 질산 이온이기 때문에 쉬웠고 요거 그러니까 OH 중에서 가용성 염 되는 거는 바리움 2+하고 일족금속 밖에 없거든. OH가 침전 그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 표 이제 완벽하게 좀 그냥 외워야 풀 수 있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어려웠었고 그 뒤에 이제 계산 추론 문제가 꽤 있는데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밀도 구한 유효수자 문제는 그냥 일반적이었어가지고 할만했을 것 같고 33번에 이제 추론 문제가 그 기체가 메탄올하고 O2하고 메탄올이 섞여 있는 그 기체에 섞어서 반응하는 건데 이게 이제 2015년도 피트랑 좀 잘 유사한 문제였고 이 문제가 온도가 400켈빈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물어본 건 500켈빈이었을 때 분압을 알려주고 온도가 증가했죠. 그럼 이제 몰 분율 구하는 문제니까 온도 증가했다는 게 함정이고 그 온도 증가한 걸 좀 고려해서 풀었었는지. 근데 이건 피트 문제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약간 숫자 바꿨지. 본 시험에서는 그 피트에서는 CO2의 부분 압력이 아니고 물에 대한 몰 분율을 알려주고 CO2의 분압이 얼마인지 그렇게 물어봤던 건데 요런 게 조금 어려웠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중앙대에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중앙대 문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광대도 이게 나왔던데 가역 단열 팽창 이게 작년에 중앙대로 나왔잖아요. 작년에 중앙대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원광대에서 나왔던 문제를 보면 원광대에서 문제를 보면 그 288켈빈에서 32기압 10몰 인 기체가 1기압으로 가역 단열 팽창했다. 그때 델타 H가 얼마겠냐? 델타 H. 델타 H는 우선은 NCP 델타 T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N은 그냥 10몰 집어넣으면 되고 CP는 2분의 5R 8.3 집어넣고 온도 변화 처음에 288켈빈이고 여기서 온도가 얼마지? 라는 거죠. 이게 32기압이 1기압 됐고 부피가 얼마 되는지 구해야 돼. 부피가. 그래서 부피 구하고 그걸로 이제 피부에 열때 집어넣어서 온도 구하고 근데 그거 구하려면 P1, V1 감마가 P2, V2 감마 요거 이용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좀 더 쓰면 이게 32기압에 부피는 그냥 V1이라고 할게요. 처음 부피. 그러니까 부피의 비율만 구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32기압에 V1에 그 단원자 이상기체였거든. 그래서 단원자 이상기체였다면 감마가 이제 CV분의 CP니까 3분의 5R이죠. 3분의 5 제곱승이지. 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가 1기압 하고 V2가 또 감마 3분의 5 제곱승 할 때 요거 그 작년에 이제 중앙대도 비슷한 게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연습을 좀 했으면 좋았는데 이 지수를 이쪽으로 넘기면 32의 5분의 3제곱승 곱하기 V1이 1의 이제 5분의 3제곱승 V2가 돼서 32의 이제 5분의 3제곱승 요게 이제 또 작년에 나왔던 거 좀 흡사한 거잖아. 이게 얼마야 이게? 8이지 8. 그치? 8. 그래서 이게 8 곱하기 V1이 V2로 부피가 1대 8 비율이야. 8배 증가해야 돼. 그치? 그럼 이제 PV나 LT에 집어넣어서 압력은 32대 1로 감소했고 부피 이제 1대 8로 증가했고 몰수는 일정하고 온도가 몇 대 몇이야 라면 4대 1인 거지. 그치? 그 288켈빈에 4
분의 1이면 얼마야? 이게 72켈빈? 그치? 그래서 온도 차이가 216? 그래서 일단 216 집어넣어서 줄로 구하면 대략 이게 마이너스 한 44?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기 중에서는 1번이 정답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부호는 이제 음수니까 음수를 찍었어야죠. 그래서 단열 팽창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 지수 이렇게 넘기는 것도 좀 기억하세요. 오늘 이제 중앙대 문제도 이렇게 지수를 넘겨서 풀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풀 수 있었던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오늘 아까 애들이 숫자는 잘 기억 못 하더라고. 화학시험 보고 또 쉬운 시간 갖고 또 생물시험 보다 보니까 숫자는 잘 기억 못 하는데 어쨌든 요 감마를 좀 이용하는 단열 팽창이 또 출제됐더라고요. 이거 양변에 로그 씌워서 지수를 나누고 다시 로그 없애면 이제 요 지수의 역수가 넘어갈 수 있는 거 약간 수학적인 건데 그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네가 외워가지고 온 건가? 네. 그리고 35번에 그 산과 염기 약한 염기 0.2 몰롱도 10m를 약한 염기 B를 0.2 몰롱도 10m를 강산 HX 0.05 몰롱도 10m를 섞은 이후에 그 혼합용액의 pH가 9였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산 HY를 5m만큼 추가했을 때 pH가 얼마고 당량점에서의 pH가 얼마겠냐. 여러분 요거 천재 564번? 제 문제 보고서 찾아봤는데 천재 564번 문제가 이게 피트 문제거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똑같아요. 이 수치는 다 똑같아요. 그걸 여기서 보여주면 보일라나? 잠깐 보여줄게. 564번. 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요건데, 야, 뭐이지? 좀 앞으로? 한번 보여. 오오오오. 무거워. 할까요? 그러니까, 요 문제인데, 그러니까 0.2 몰롱도 약한 염기 B를 10m만큼 준비하고, 아이고, 두 손으로 해야겠다. 너무 이제 조명이 밝아서. 좀 뒤로 뺄까? 너무 밝아서. 오오. 이렇게 해야 되나, 오히려? 몰라. 너무 조명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 그러니까 처음 pH가 9였다는 거지. 그 9를 이제 KA 구하고, KA가 3 곱하기 10에서 9승이 나왔겠지. 그걸로 5m만큼 첨가하면, 요거 첨가하면, 그때 이제 딱 최대 완충돼요. 그래서 그 최대 완충에서의 pH가 9고, 근데 당량점에서의 pH는 복잡하지. 당량점은 이제 숫자가 굉장히 복잡해요. 당량점 pH 플러스 농도. pH 구하는 거 아니고 당량점에서의 pH 플러스 농도. 농도. 네. 농도. 그 농도는 여기도 있어. 지금 보기 중에 5m만큼 넣었을 때 pH가 얼마냐는 보기도 있고 당량점에서 pH 플러스 농도가 얼마냐는 것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수가 나오거든? 이게 35분의 2인가? 넌 안 풀었지. 35분의 2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정답이 35분의 18?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기억나? 분수였어, 보기가.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2m몰. 이게 10, 얘도 15를 넣어야 되거든. 전체 35m가 돼야 되거든. 그럼 이게 pH 플러스 농도고 이때 pH는 9고 그래서 곱하기 9 한 게 정답인 형태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복귀된 거를 찾아보면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저 이것도 그 워딩의 표현이나 이 수치적인 값이나 뺏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래프를 그대로 쓰진 않더라도 뭔가 갖다 쓴 느낌?
으로 문제 나왔네요. 그리고 원광대 나머지 이제 38, 39번, 40번 문제가 37번도 마찬가지 전기 분해 쪽 문제인데 전기 분해는 제가 풀었을 때 정답이 이제 은하고 구리, 은과 구리만 가능한 정답이 2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38번도 니은은 좀 아리까리한데 이것도 그냥 이거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것도 그리고 39번에 반속도 문제도 어려운 게 없었고 마지막에 40번에 이제 평형 문제 이게 정확하게 지금 복귀해온 게 조금 애매해서 안 풀리긴 하는데 네, 이것도 문제가 그래도 딱 떨어지는 숫자라서 막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타임어택은 굉장히 심하다. 타임어택은 진짜 심하다. 그럼 지금 올해 오늘까지 해서 이제 한 전반전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 이제 한 절반 이상 지났죠. 절반 이상 지났고 아직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느낌이 다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화학을 벗어나는 뭔가 특이한 걸 낸 학교는 경성대와 계명대는 여전히 그렇고 나머지 대학들은 그래도 일반화학을 벗어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프나 표나 뭔가 추론 형태의 느낌을 좀 많이 살리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공부법 후기를 좀 봐야겠다. 혹시 원강제 좀 특이한 것도 있었을까? 또 특이한 거예요. 이거 알코올 탈수소 요소 9번 탄산 탈수 요소에 포함된 금속. 이거는 생물에 들어갈 문제를 화학에 넣어서 이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문제. 네. 이게 구조로 나온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좀 이름으로 나왔네. 명명법으로. 나이트로벤젠, 브로모벤젠, 벤족 엑시드. 수소화열 제일 큰 것도 이게 그림으로 나온 게 아니고 명명법으로 나왔다는 거구나. 25번도 배위수로 물어봐서 보통은 산화수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문제를 보지도 않고 그냥 계산하다가 보니까 배위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시간을 좀 허비했다. 그러니까 배유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네, 산화수랑 헷갈려서. 그러면 배위수 더한 값도 있었고 보기 중에 산화수 더한 값도 있었나? 그게 함정은 아니었고. 글쎄, 함정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유기 반응이 또 한 2문제, 3문제 네. 정도 나온 것 같고. 근데 유기가 작년보다 문제 수가 줄었어. 작년에 13문제 나왔거든? 작년에 유기화학이 원광돼서 13문제 나왔는데 지금 한 7문제, 8문제 정도? 반응이 한 2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개 정도? 근데 복귀 안 된 것까지 하면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보자. 지금 이제 빠른 대학이 이제 3학대 다음 주에 하고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주에 충북대 주말에 이제 동덕여대 하고 전북대가 이제 당장 좀 있을 대학이고 근데 나머지 이제 2월달 넘어가면 우석대, 목포대, 전남대 또 뭐지? 순천대? 그렇게 있나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대학들 생각해보면 삼육대는 작년에도 약간은 지식 형태 문제하고 추론이 약간 섞여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충남대도 그렇고 강원대요? 아까 간단히 좀 이야기했는데 강원대도 어려워졌어요. 강원대도 보면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타임 어택이 좀 심했을 것 같고
그 정도면 타임어택은 좀 심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표나 그래프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 예전에 비해서. 예전엔 거의 없었어요. 예전엔 거의 없었는데 이제 표나 그래프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본 학교들 대부분이 MDP 느낌을 많이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느낌 어때요? 난 이제 MDP를 많이 쫓아간다? 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편입하면은, 그러니까 그래프랑 표가 거의 없었거든. 그러니까 연세대 자연계열 문제처럼 그냥 순전히 지식이었는데, 전북대도 약간 그랬었고요. 그다음 중앙대도 그래프나 표보다는 약간 지식 형태 문제가 예전에 좀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점 표도 많고 그림도 많고 그래프도 많고. 그래서 강원대도 오늘 보니까 추론 문제 생각보다 많았던데, 물어본 거 보니까 MDP 뺏긴 문제도 많고 생물도 약간 MDP 그대로 뺏긴 문제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약간 그 형태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변별력을 확실히 좀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안에 푸는 게 여전히 계속 어려운 학교가, 근데 타임어택이 심한 학교가 예전에는 그냥 뭐 단국대 정도 아니면 이제 원광대 정도, 그 정도가 타임어택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젠 중앙대도 완전한 타임어택이고 강원대도 완전한 타임어택이에요. 강원대도. 그래서 약간, 그렇죠. 그래서 약간 남은 대학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동덕여대는 작년에도 굉장히 문제가 초원 형태, MDP 문제 느낌으로 깔끔했어요. 근데 삼육대는 이제 MDP 느낌이 아니었거든. 근데 약간 초론 형태 문제 섞여 있었으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좀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충북대, 전북대도 마찬가지야. 작년에는 전남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막 복잡한 형태의 소재가 많진 않았거든. 그냥 문제가 깔끔했어요. 깔끔했는데, 근데 어려워질 것 같아. 지금 이대로 가면은 대체적으로 다 좀 난이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평가를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래프 형태, 그러니까 좀 더, 이건 평가되는 거죠.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약간 MDP 스타일스러워진다라는 게 수능 스타일과 비슷해진다라는 느낌도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지역적인 걸 많이 낸다라기보다는 약간 더 두루두루 좀 추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도 심한 그렇게 문제가 구성되려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그냥 뇌피셜인데, 이제 조금 젊은 교수님들, 그러니까 나보다 좀 어린, 40대 중반보다 좀 어린 30대나 40대 초반 교수님들이 그동안 계속 봐왔던 괜찮은 문제들이 다 MDP 문제이지 않을까. 옛날에 그 학력고사 문제가 아니고 수능을 보고 교수가 됐고 수능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MDP 문제를 계속 경험해봤고, 예전에 이제 나보다 이제 나이가 한 5살 이상 많으면 이제 50대 좀 교수님들은 약간 이제 학력고사 시절, 그러니까 뭔가 암기 외우는 거 그쪽에 많이 꽂혀 있었다면, 지금 이제 교수님들은 그쪽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충북대 6인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탄수화물 정도 나와요. 어느 학교든. 강원대든 뭐 충남대 원래 6기2가 나오고. 그러니까 동국대 시험 봤을 때 유기화학이라고 하긴 조금 뭐한데 S하고 R 정도 파이널 센터 고르는 거 하고 명명법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 문제들은 나와요. 충북대도. 그러니까 유기 반응은 안 나왔었고, 네, 전남도 마찬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유기 안 낸다고 했으니까 전북대도 마찬가지야. 유기 반응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탄수화물 정도 나와요. 일반화 교재 나오는 형태 소재 정도 나오니까 지금 다 두루두루 공부 방향을 그렇게 좀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꼭 이제 이 앞에 먼저 시험 봤던 학교들이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바뀌었다랑 상관없이 요 대학들은 다 작년에도 딱 MDP 느낌이었어요. 네, MDP 중에서 요즘 나오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었냐, 예전에 나왔던 쉬운 느낌이었냐, 그 차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충북대나 전북대나 전남대는 좀 쉬운 MDP 문제였고, 동덕여대 약간 이제 난이도가 있는 MDP 문제였고, 그렇죠? 동덕여대 6기2까지 다 해야 돼요. 6기2까지 다 나와요.
예, 3학년도 마찬가지고 여기 2까지 다 나와요. 여기 6이 안 나오고 얘네들 여기 2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동덕여대가 이거는 그냥 지금 오늘 들어와 있는 친구들한테만 좀 썰을 좀 풀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동덕여대 같은 경우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경희대 면접하고 날짜 겹쳤지. 그리고 건양대 1차 시험하고도 날짜 겹쳤고, 그쵸? 그리고 저 뒤에 뭐야? 계명대의 면접하고 겹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뭐 확실하지 않고요. 어쨌든 동덕여대가 그 경희대 면접 날짜와 똑같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희대 면접 보러 간 애들이 꽤 많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지금 동덕여대 지원했다가 경희대 1차 통과해서 경희대 면접을 보러 가는 친구들이 꽤 많다면, 근데 면접 보고 이동해서 시험 볼 수 있을라나? 시험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애들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동덕여대가 의외로 빈 자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빈 자리 같은 경우는 경희대 1차 통과해서 그쪽 간 애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잘했던 친구들이 좀 결시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약간 또 동덕여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직전 특강 했던 것 중에서 복습을 한다면 그 충북대, 동국대 직전 특강 했던 거 하고 단국대 직전 특강. 단국대 직전 특강이 이제 확실히 이제 다 MDP 느낌이었으니까요. 단국대 직전 특강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타임어택 보세요. 타임어택. 그래서 지금 오늘 강원대 시험 보고 온 친구들도 타임어택 1, 2, 3, 시즌 1, 2, 3, 그 문제들 정도 난이도였고, 그 정도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문제 어쨌든 깔끔했다. 라는 거니까. 아, 2년 전에 경희대 시험 보고 건양대 넘어가서 시험 봤다고? 건양대가 저녁 오후인가? 대전까지 갈 수 있다고? 와, 이걸 또 한다고? 그걸 또 이동을 한다고? 와, 힘들다. 지방 국고임대 1차 컷이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높아졌죠. 높아졌죠. 충북대 1차 컷이, 그러니까 토익 990에 지페이 98점 초반도 떨어지고 98점 후반만 붙었다는 건데, 토익은 어차피 980 이상이 다 만점이기 때문에 980 이상이고 지페이가 98점 후반이어야 합격을 하는 그 정도 컷이라고 하니까 높았지. 높아졌죠. 근데 그중에 이제 그 학은제 출신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편입이 약간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다 어려진 느낌이에요.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어디 뭐 암기성 소재와 계산 복잡한 문제 그런 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 봤던 거 한번 쭉 보세요. 계산이 잘 안 떨어지고 뭐가 막 지저분한 문제가 원광대 그 압력 문제 그런 거는 좀 있었고, 또 연원이가 계산이 좀 이상했구나. 연원이 계산이 좀 복잡했고, 근데 약대 쪽은 좀 계산이 막 이거 곱하기 나누기 어떻게, 그런 느낌의 문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두루두루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 다행히 작년에 시험 볼 때 하반기 멘탈 관리 어떻게 했어? 저는 멘탈 관리 실패. 실패? 네, 거의 실패한 느낌이긴 한데, 야, 제가 추천하는 거는, 네, 경희대 오전이야. 경희대 오전이야. 경희대 오전 9시야. 면접이. 그거 끝나고 동덕여대 시험을 볼 수 있나? 오후 동덕여대가 1시? 1시? 네. 건양대는 1시가 맞는 것 같은데.
건양대는 이제 한시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덕여대 시험은 아직 시간이 안 뜬 것 같기도 하다. 아직 안 써있지. 저희를 음. 아, 면접에서 학은제가 불리할 것 같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은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김영 원장님이나 아니면 그 직원 선생님들도 굉장히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은제 추천하진 않아요.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은제로 약대 합격한 케이스가 그러니까 스웨덴 꽤 있잖아요. 스웨덴 학은제 출신으로 합격한 친구가 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1차 통과하기 어려우면 학은제를 하자. 라는 게 좀 이렇게 공공연하게 지금 퍼져 있는데 약대도 학은제로 해도 면접 보는 데나 뭐 등등에 전혀 지장이 없을까? 괜찮을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이제 좀 지나보고 확실히 이제 학은제로 1차만 통과하고 나머지 좀 괜찮으면 그냥 학은제 출신이어도 합격할 수 있다. 그게 명확해지면은 좀 확실하게 좀 얘기할 텐데 작년 결과로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거의 못 본 거죠. 그리고 원래 학은제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이런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매년 좀 위험하긴 해요. 이렇게 했다가 뭐 갑자기 또 학은제가 없어, 그 학은제 출신 안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학은제를 무조건 하면 좋다라고 학원에서 보통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학은제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면 학은제 출신은 뭐 이거 쓰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은 그걸 다 이제 원성을 다 사야 돼가지고 그래서 학은제 하는 게 좋다 나쁘다 그 말은 못 하겠어요. 계명대는 겹치죠. 계명대는 이제 경희대하고 겹치죠. 작년에도 겹쳤어요. 작년에도. 작년에 계명대하고 이제 원광대 좀 나눠서 간 친구도 꽤 있었고요. 우선 멘탈 관리했던 거 좀 더 멘탈 얘기해 주면. 관리. 막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을 만한 건덕지와 근거가 없는데 나를 믿나.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나는 돼가 아니고 잘못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난 될 거야 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그냥 그때그때 좋은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 나오면 이거 가능성이 있겠는데? 괜찮겠는데? 네. 아 맞다. 너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한참 또 힘든 일 막 있었잖아 이때. 그쵸. 힘든 일. 맨발로 막 신촌을 뛰어다니는. 네 맞아요. 그때 그게 겹치는구나. 그쵸 겹쳤죠. 누나 느낌이 뭔가 입시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게다가 뭐 또 안 좋은 일도 막 겹치는 것 같고 그게 뭔가 좀 막 이상한 일들만 생기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너무 또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미신 같은 거에 너무 푹 빠져있지 마세요. 의미 없어. 그래서 지금 원광은 생물이나 화학 중에서 변별력이 어떤 걸로 갈릴까? 내가 보기에는 난이도 자체는 화학이 좀 높지 않았을까? 어때? 원광이요. 저는 생물 쪽이 좀 더 변별력. 그러니까 화학 쪽은 그래? 시간 관리를 잘했으면은 잘 나왔을 것 같고. 생각보다 네. 또 상위권 애들은 더 비슷했을 것 같다? 네. 근데 생물은 약간 좀 이건 조금 잘 찍은 사람이 그래? 여기 좀 조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합격한 친구들의 화학과 생물 성적을 봤을 때 화학이 그래도 좀 더 높을 것 같다? 네. 맞춘 개수는? 네. 그러니까 타임어택 잘했던 애들은 어차피 화학은 뭐 계산 문제가 많았고 네네네. 뭐 맞췄을 거니까. 시간 관리만 잘했다면.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오늘 중앙대 시험 본 거 중앙대 문제 좀 어땠어요? 그 생물 난이도 좀 어땠어요? 생물도 아까 뭐 달라졌다 뭐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아이들 와서 막 하던데 이것도 화학 얘기도 안 하고 생물 얘기밖에 오늘 화학 컷 1단계 통과하는 컷은 그래도
한 5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최종 합격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쵸. 원강은 컷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최종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충남대야 이제 내가 몇 점으로 통과했지라는 걸 가지고 이제 면접을 대비할 때 상황을 좀 볼 텐데, 근데 지금 원광대는 이제 끝났으니까요. 입시가 끝났으니까. 원광대는 그냥 생물도 느낌이 많이 달랐다는 거지. 그럼 생물도 이제 앞으로 중앙대 생물 대비한다 라고 하면은 MDP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나? 데일리 루틴 좀 바꿔야죠. 바꿔야죠. 이거 뭐 중앙대 교수님이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대 교수님 이것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인사나 하시죠. 네. 바꿔야죠. 이제 그쪽에서 싹 뺏긴 거 알고 있었고, 내가 그거 이제 활용을 했으니까, 이젠 그 문제 활용을 안 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차라리 그 전년도에 풀렸던 그런 계산 문제, 그 초론 형태 계산 문제 연습을 더 시켜야죠. 물론, 데일리 루틴 문제 중에서도 계산 문제는 살릴 거예요. 스틱 형태 문제 많이 줄일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딘가 노트를 많이 좀 줄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빨리 합격해서 이 판을 떠나시죠. 진짜 다들 합격해서 이 판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매년 학교마다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는,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선생님들도 이게 딱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좀 뭐 끝나고 후기를 얘기하고 이런 게 어려워요. 오늘도 중앙대 끝나고 이런 개념적인 질문들 어려운 게 나왔으면 그걸 딱 들었다가 이거야 하고 딱 소개하고 싶었는데 다 계산 문제니까 애들 숫자를 못 외우고 와서 이걸 얘기 못 하겠는 거야.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참 어렵네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교재도 싹 갈아엎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매년 갈아엎었는데 더 갈아엎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약간 수렴은 되죠. 그러면 이제 그나마 좀 좋은 거는 막 이 학교는 저렇게 나오고 저 학교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제 약간 수렴되긴 해요. 어떤 형태로? 다 MDP 형태로. 강원대도 그렇고 중앙대도 그렇고 원광대도 그렇고 물론 특이한 게 이제 좀 더 나온 학교가 있다 없다는 있지만 결국에 다 그쪽 느낌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생판호 지식 형태 문제가 나온 학교는 많지 않네요. 그리고 또 지금 그것도 잠깐 얘기하자. 이제 직전 특강이 거의 끝나서 예, 맞아요. 공부하면 늘어. 이게 직관력이 여러분들 그 직관력이라는 표현이 경험을 통해서 쌓는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하고 연습하고 또 하면 늘어요. 타임어택 또 하고 또 하면 뭐 늘어요. 진짜 늘어. 오늘 문제도 분명 이제 지금 말은 못하고 있을 텐데 나 오늘 화학 할만 했는데 라는 애들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계산이 많았으면 할만하다고 느끼는 애들 분명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이제 돌멩이 맞으니까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애들 분명 있을 거예요. 계산이 많으면 그래요. 딱딱 떨어지거든. 그것도 좀 얘기할게요. 아까 작년에 경희대 치대 합격한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경희대 면접이 있으니까. 경희대 면접에서 뭘 물어봤는지 등등을 좀 물어보려고 쫙 통화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경희대 치대는 우선 이제 본과 1학년으로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치대 올해 7명 뽑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좀 애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7명을 뽑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다고 하던데 어쨌든 요 7명이 10배수니까 70명이 이제 면접을 보죠. 돌아온 토요일 날 오전에. 근데 면접에서 물어보는 게 우선 자기소개 해봐. 나 지원 동기를 얘기하는. 이건 이제 당국대도 마찬가지. 약간은 두루두루 이렇게 좀 자기소개 해보라든지 지원 동기 얘기하는 그런 질문이 좀 일반적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자소서 냈잖아요. 자소서 낸 내용들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있으면 그걸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의 특강을 들었다. 그럼 이 특강 내용이 뭐였냐? 라든지
어떤, 네, 그래서, 우석대? 우석대 약대는, 글쎄요. 작년에 이제 양리학이 나왔던 게 좀 특이했고, 화학은 굉장히 쉬웠다 했어요. 화학은 진짜 쉬웠다 했는데, 올해 이제 좀 어떨지 모르겠고, 모포대 MDP 느낌이에요. 모포대는 작년에도 MDP 느낌이었고, 올해도 MDP 느낌이고, 그다음 우석대도, 모포대도 유기는 다 나오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모포대 유기 2까지도 한두 문제 있었다고 들었고요. 모포대는요. 이제 우석대는 유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경희대, 치대 면접 볼 때, 두루두루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물어보는데, 그렇게 막 압박 면접은 아닌데, 근데 조금, 발음이 잘 안 돼서, 앞 사람이 면접한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는 거야. 근데, 앞 사람이 면접할 때 약간,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주어진 자기소개서 내용들 보니까, 이건 의대에 더 맞는 거 아니냐. 지금 치대에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언급? 또 했었다고 하고, 단국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아까 통화했던 친구가 이제 단국대도 통과를 했었거든. 그래서 단국대하고 경희대 둘 다 통과해서 다 물어봤는데, 단국대는 역시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면 나이에 대한 걸 계속 물어보고, 또 특이한 업적이 있으면 그 업적을 계속 물어보고, 또 하나가 만약에 학점 중에서 C나 좀 안 좋은 학점 있으면 이거 왜 안 좋은지 물어보고. 그래서 그 친구가 또 단국대도 치대를 합격했는데, 거기 이제 일반화학이 C였나 봐. 그래서 그 치대가 화학도 중요한데 화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일반화학이 중요한데 일반화학이 C다 가능하겠냐? 그럼 이제 뭐 네, 이래저래 얘기해서 가능하다고 해야지. 그래서 단국대 시험 본 친구들은 혹시 학점 중에서 좀 특이하게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좋다? 그런 걸 좀 이야기해야 되고, 경희대는 나이에 대한 거 막 물어보는 건 없었어요. 경희대는 나이에 대한 거 막 물어보지 않았는데, 뭐 모르죠. 뭐 올해는 또 물어볼 수도 있죠.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 코가 막혀가지고. 그냥 활동했던 거, 대외 활동했던 거 물어보고, 그다음 좀 특이한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소개서, 에서만 나오니까. 우석은 일반화학은 진짜 일반화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는데, 유기화학도 어느 정도 나왔다고 했어요. 유기화학도 어느 정도 나왔다. 경희대에서 그거 얘기하려고 했었다. 경희대가 이게 다 오픈되는 서류도 제출하고 블라인드 서류도 제출한다며. 그래서 면접 볼 때 블라인드 면접인 것처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전혀 모르고 이제 그냥 학생만 평가하는 그런 면접인 것처럼 이제 서류를 2가지 제출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데? 학과를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것저것 다 알고 물어보는 느낌? 그래서 뭔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형태의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여러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 여러분들 제출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이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 충북대 1차 통과한 친구들은 이제 충북대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면접도 봐야죠. 그날 같이 봐야지. 그래서 면접 볼 복장까지 다 차려입고 가야 되는데, 충북대에서는 그 약에 대한 좀 지식을 좀 물어봤어요. 상황 면접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환자가 약을 잘못 복용했다. 누구의 책임이 제일 크겠냐? 제약사의 책임이냐? 처방해준 의사의 책임이냐? 약사의 책임이냐? 본인의 책임이냐? 그래서 제약회사는 왜 여기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생각하냐? 라든지, 약사의 책임은 왜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등등등.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고, 다른 조에서 뭐 두루두루 그냥 약대 와서 어떻게 하겠냐? 약대는 그렇게 이제 여기 와서 어떻게 하겠는지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이 있죠. 약대 면접 볼 때 여기 와서 어떻게 하겠냐? 라 물어보는 건 정답이 뭐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얘기해야 돼, 활동. 약대는 약대 학생들 사이 어떤 커뮤니티가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그런 활동을 못하지 않게 두루두루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약대 출신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계속 강조하는
그러니까 난 연구만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이런 활동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런 걸 잘 답안으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 경희대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경희대 치대는 작년에 4명 합격했어요. 4명이 고려대가 3명, 서울대가 1명이었고 의대는 다 메디컬 계열. 의대는 다 메디컬 계열에서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경희대는 좀 높아요. 경희대는 확실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특히 이제 경희대 1차가 70명을 뽑았긴 했는데 1차가 그래도 변별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학은 진짜 여러분들 1차 통과한 친구들은 많이 틀려도 2개? 한두 개 정도? 1차 통과한 친구는 그 정도 틀린 것 같고 생물은 좀 더 틀린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생물은 뒤에 4문제가 좀 답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동국하고 경희하고 면접 대비를 해야죠. 우선은 1차를 내 점수 어떻게 붙었지? 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1차 통과했어. 이게 뭐지? 라고 해도 면접 끝까지 보세요. 진짜 면접을 끝까지 보세요. 특히 동국 같은 경우는 970명 시험 봤나? 960명 시험 봐서 30등 안에 든 거잖아. 그럼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 꽤 틀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얻어 걸린 게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마 1차 성적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 다 해야죠. 끝까지 해야죠. 면접 대비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면접 스터디 어저께 하고 그저께 나오고 좀 짰던 친구들 혹시 이제 어느 대학의 면접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 톡을 좀 보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 하고 좀 연락을 해서 이것저것 좀 물어볼게요. 막 어렵지 않았어요. 목포대가 MDP 그렇게 막 어려운 느낌 아닌데 문제는 좋았다고 했어요. 작년에 합격한 친구, 목포대 합격한 친구가 문제가 꽤 깔끔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MDP 문제 딱 풀었을 때 느낌이 그렇잖아요. 문제 좋잖아요. 평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괴상한 지식 형태 문제는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1차 통과한 친구들이 문제가 30문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1차 커트라인이 다 비슷해요. 1차 통과했다면 어쨌든 잘 본 거예요. 특히 작년엔 그 치대나 약대가 인원이 다 적었잖아. 올해보다 적었잖아요. 그래서 적었고 5배수였고 올해는 10배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5배수니까 합격한 애들은 1차 커트라인이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10배수니까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졌겠죠. 1차 성적이 좀 더 갭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가 턱걸이 했다고 생각해. 대부분 이제 아까 70명 중에서 한 30명은 내가 턱걸이 아니야? 내가 문 닫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 뒤집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역시 작년 성적으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5배수였고 뽑는 인원이 적었고 그쵸? 그래서 올해는 그냥 또 해봐야죠.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치대가 4명 뽑았는데 5배수면 20명 시험 본 거잖아. 20명이 면접 본 거잖아. 그치? 의대는 2명 뽑는데 5배수니까 10명 면접 본 거고 10명 성적은 뭐 다 비슷했겠지 뭐. 큰 차이가 없었겠지. 그치? 올해 경희대가 10배수인 게 커요. 그럼 조금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1차 성적이 작년에 반영된 거랑 또 약간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또 두루두루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셔도 돼요. 단국대가 생각보다 이제 화학은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고 단국대 어떨 것 같아? 일반화 통과한 애들. 글쎄요. 몇 명이죠? 몇 배수? 치대가 3배수. 네, 3배수. 그러니까 40명 정도. 그렇게 차이는 그래? 없기는 해요. 생물이 이제 그 답 2개 고르는 것 때문에. 그분 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도 애들이 많이 갈려.
답이 두 개를 고르는 건데 네. 하나는 너무 쉬웠다는 거야. 아, 네. 그럼 결국에 하나 고르는 걸로 아, 결정이 되는 거라 야 하나 고르는 거랑 별 차이 없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긴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두루두루 비슷하게. 네, 단대도 1차 통과한 애들이면 성적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음. 어. 네, 중앙대 화학이 작년보다 어려웠는데 컷이 올라갈까요?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요. 개념적인 지문이 많았으면 떨어져요. 함정이 낚이거든. 개념적인 게 많았다는 거는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은근히 낚이거든요. 합격한 애들도. 근데 계산 문제가 많았다면 잘 안 낚여요. 계산 잘하는 애들은 어쨌든 잘 봐요. 근데 중앙대는 1차 컷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전남대는 작년보다는 낮아지겠죠. 전남대는 작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뽑는 인원도 많이 늘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남대는 좀 낮아지겠지. 그 올해 이제 시작한 친구들 1년 빡세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전략을 진짜 잘 짜야 될 것 같아. 요 1년이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전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하고 화학도 그런데 영어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유기는 또 언제 시작해야 될지 유기 1까지 할지 유기 2까지 할지 그리고 어쨌든 MDP 문제들에 대한 그 충분한 연습은 두루두루 모든 학교에서 좀 필요하다. 타임어택을 진짜 6월 달부터는 역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도 6월 달부터 했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6월 달부터는 분명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식 형태 문제 더 줄이고 그냥 계산 문제를 좀 더 늘려서 그런 형태의 타임어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이제 약대 치대 붙고 내년에 다시 한번 편입을 할 때 메디컬 계열로 봐줄까요? 라는 거는 우선 직접적인 서류 자체 메디컬로 쓸 수는 없어요. 직접적인 그 서류에 70학점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올해 약대를 들어봤어. 약대 1년을 다녔어. 그래도 70학점 못 채우니까 그래도 그 가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죠. 인턴을 하던 뭘 하던 활동을 해서 약대 관련된 활동을 하면 그거 이제 자기소개서에 녹여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약대 출신이 아니고 전적대 출신인 걸 내야 되겠지만 GPA 성적은 근데 네, 편입한 걸 내는 학교도 있고요. 어쨌든 그 서류를 쓸 때 약대에서 뭔가 했던 활동들 그런 걸 쓰는 거죠. 그런 거 쓰는 거죠. 3육은 역시 이제 유기화학도 두루두루 봐야 되고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유기화학은 조금 지식 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화학도 지식 형태 문제가 주였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MDP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근데 지금 꽤 많은 대학이 다 MDP 느낌으로 좀 바뀌고 있어가지고 지금 3학대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냥 타임어택 시즌 1, 2, 3 정도 천재 문제 정도의 추론 연습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단국대 직전 특강 문제 정도 단국대 직전 특강에서의 문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남대 영어 컷은 제가 예상은 못 하겠는데 GPA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어쨌든 작년에 970에 99가 합격을 했고 60명이었는데 970으로 합격한 친구라서 걔가 이제 자기가 이제 문 닫고 들어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970에 98? 7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좀 정확하게 이제 영어 컷을 예상하기 쉽지가 않네요. GPA까지 같이 봐야 돼서. 그래서 확실히 좀 내년에는 더 이제 그걸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앞으로의 공부 여러분들 뭐 수업 방향은 더 이제 타임어택 연습 많이 시키고 그리고 지식 형태 문제보다는 약간 추론 형태 문제에 대한 더 튼튼한 실력을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올해도 6월 달부터 타임어택 꾸준히 했던 친구들은 지금 시험 보면서 그렇게 막 기분 안 좋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아까 아침에도
저 강원대 시험 보고 온 친구들이 몇몇 애들 이제 카톡을 막 보냈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막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잘 본 것 같은 거지. 잘 본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막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풀었을 때, 그러니까 추론 형태 문제는, 그러니까 계산 좀 있는 문제는 풀었을 때, 내가 맞췄다라는 게 확신이 좀 들거든. 그래서 딱 끝났을 때, 다 맞춘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어. 그러니까 원광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리까리하고 막 틀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근데 계산만 문제는 딱 그냥. 야, 순천대는 진짜 모르겠네요. 제주대도 약간은 이제 추론 느낌을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전남하고 목포하고 우석이 겹쳤다.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야, 이건 진짜 어려워요. 전남하고 목포하고 우석은 어디가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여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도 이상하고 내가 알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그건 조금 한국 친화 야근 학벌이 작년에 아주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차 성적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토익 중요한 건 뭐 항상 토익은 진짜 고득점을 받아놓고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익은 그래도 985점 이상 있어야 쓸 수 있는 답이 굉장히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 더 질문 받고 슬슬 좀 마무리할까요? 그래서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는 중앙대 이야기 많이 못하게 됐는데 중대가 좀 이상한 게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되냐 계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이제 올해 강의는 딱 한 번 남았는데 다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이제 면접 시뮬레이션을 좀 계속 해야 돼서 시간이 없고요. 그다음 이제 2026학년도 이제 개강을 해야 되고 내일 개강인데 이제 포가 이래서 큰일 났다. 그리고 그 뭐야 전남대 하고 우석대 그다음 전북대 직전 특강이 1월 20일 날 있나? 네, 그때 있는데 그게 이제 올 시즌 수업의 맨 마지막이에요. 네, 그건 이제 1차 통과한 애들이 듣는 거라서 인원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짤막하게 그냥 본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해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면접 끝난 학교들 이제 발표가 막 나오겠죠. 아마 2월 22일 날 합격자 파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합격해서 다 같이 얼굴 봤으면 좋겠다. 와서 인사했으면 좋겠다. 진짜 반가울 것 같아요. 진짜 그 누구보다도 더 축하해줄 수 있어. 이런 게 있다. 친구가 잘 되잖아? 네. 배가 아파. 네. 근데 심지어 내 친누나가 잘 된 것도 은근히 배가 아프다. 안 그렇까지. 어, 그 친누나가 예전에 한번 한 10년 전쯤 아파트 사다 막 자랑했거든. 어, 와, 축하해주는데, 네. 아씨, 난 뭐 했지? 뭐 그런 느낌이 들어. 어, 웃긴 게, 제자가 잘 되잖아? 네. 와, 배 아픈 게 하나도 없어. 얘도 합격했는데 나도 해볼 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 음. 너무나 축하해주고 있어. 대놓고. 왜냐면, 내가 이제 좀 만들어줬다라는 그게 느껴지거든. 또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진짜 가족이 잘 된 것보다 더 축하해줄 수 있어. 진짜 꼭 그때 다 같이 와서 인사했으면 좋겠다. 응? 기본 이론 개강이요. 기초 이론은 내일 개강하는데 기본 이론은 3월 달에. 기초 이론은 내일 개강해요. 근데 기본은 3월 달 초에. 그리고 2월 말에 진짜 큰 특강을 하나 할 거예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할 거고요. 그래서 할 내용은 딱 그거. 올해 이제 입시 결과.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스펙이 어느 정도 점수가 어디를 합격했다라는 게 쫙 뜨면은 그걸 이제 한번 쭉 소개할 거예요. 학교마다. 우석은 약이랑 한약하고 문제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또 확실하지 않네요. 네,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지금 뭐 다다음 주에 전남대 직선 특강 듣는 친구들 빼고 이제 저랑 이야기한 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 제가 보기에 이제 전반전 끝났어요. 반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반 지났어요. 그리고 아직 반 남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쯤부터는 멘탈 깨진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부 방향을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놓지 말라는 거야. 아, 뭐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좀 올해는 텄다. 그 생각이 막 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어우, 네, 제 수업 선택해준 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 고마워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커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저를 잘 모르고 선택한 애들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약간 추천해줘서 선택한 애들도 있긴 한데 네, 그렇게 온 친구들이 그래도 화학은 좀 제 수업 들어서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화학은 제 수업 들었던 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뭐 그래서 다행히 뭐 좀 떨어진 애들도 다시 와서 또 찾아주기도 해서 그게 좀 고맙죠. 그러고 보니까 다은이도 네, 첫해 망하고 다시 왔잖아. 그쵸. 2년을 같이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내 수업 듣고 떨어졌으면 그 사람 수업을 잘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 이 사람 수업 듣고 떨어진 거 아니야? 라는 느낌 들어가지고. 아니, 아니었어. 절대로 교수님 수업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럼 다행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같이 힘내고 싶어요. 네, 이제 멘탈 놓지 말고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직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보세요. 대학 다니잖아? 그럼 이제 봤던 얼굴이 또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 그 친구들끼리 싸움이구나, 라는 게 좀 보여요. 그리고 어디든 이제 합격하고 이제 추가 합격하고 돌다 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 그치. 이제 후반전도 끝까지 한번 잘 다녀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직선 특강 딱 하나 남은 걸로 이제 인사하겠지만 그리고 또 혹시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라이브로 뭔가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은 계속 좀 해볼게요. 네,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좀 잘 쫓아온 거 이제 마지막 좀만 더 마무리하면 되거든. 놓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쉬세요. 오늘 푹 쉬고 한번 절반 끝났으니까 푹 쉬고 내일부터 다시.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학생도 멘탈이 엄청 깨진 애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불러다가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일부러 더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 하루에 20문제, 30문제 모의고사를 한 10개 세트 풀라고 했어. 빽빽하게. 20문제 풀고 답정리 또 풀고 풀었던 거 또 풀고 또 풀고 계속. 그래서 그냥 빈틈을 주면 안 돼. 그럼 차라리 버텨져. 성적도 오르고. 그게 좋아요. 2월 4일 날 전남대 끝나고 라이브 2월 4일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 화목은 안 돼요. 화목은 MD 수업해야 돼. 강남에서 MD 수업해야 돼. 화목은 안 되고 뭐 그 주 좀 애매한데 그때쯤 이제 여기저기 막 1차 발표가 나온 최종 발표가 나온 학교들 좀 생길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또 좋은 소식 들린 친구들은 어떻게든 좀 알려주세요. 우리 네이버 카페 알려주셔도 되고 저한테 따로 이제 쪽지 같은 거 보내주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따로 이제 합격생들 취합을 좀 해볼 건데 그래서 두루두루 많은 친구들이 좀 네, 좋은 소식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알려주시고요. 공부할 때 어땠는지. 그러니까 은근히 좀 재밌어 하나 봐. 네, 재밌어요. 1년 동안 좀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좀 들어보면은 이 친구가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체대 출신으로 합격한 다빈이, 은다빈. 네. 걔 합격하고 걔 이제 원광대 합격하자마자 나한테 전화해서 막 울었거든. 엉엉 울어서 얘 말도 못하는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제 오라고 해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짠한 거야. 네. 1년 동안 공부한 그 고생한 게 되게 짠한 거야. 너도 작년에 와서 얘기할 때 막 그 맨발로 뛰어댕기는 그런 얘기 듣는데 너무 짠한 거야.
근데 그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해. 좋아해. 네, 다들 마지막까지 면접, 이제 면접 보는 학교도 많구나. 면접도 잘 대비하시고, 면접도 나름 시험이야. 면접도 계속 공부하면 실력이 좋아져. 계속 시뮬레이션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좋아져.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오늘 수업이란다. 오늘 이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다들 고생 많았고, 앞으로 더 고생해야 되니까 계속, 네, 파이팅 하시고요. 쉘링보드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 그건 맞다. 야, 그래, 그 말은 맞다. 내 실력이 중요한 건 맞아. 아, 내 실력이 좋으면 어디든 될 수 있는 것 같아. 네, 붙어봅시다. 어디든. 마무리할게요.